자, 37페이지에 이제 대표 유형 8번 보시면 되는데, 대표 유형 8번에는 여러분들을 1년 반 정도 계속 괴롭힐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은 과목 특성상 되게 신기한, 뭐든 그렇긴 하겠지만 잘하면 재밌고요, 못하면 재미가 없는 과목이에요. 거의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 극도로 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라는 과목은 일단 단어를 외우는 그 지겨운 과정을 통해서 올라가면 이게 조합이 되거든요, 나름. 그것도 마찬가지 비슷하죠. 근데 이제 과학이나 이런 과목은 배울 때 좀 재미가 있는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과목과는 좀 다르게 수학은 일단 배울 때 재미가 없어요. 그 왜 배운지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수학과 실전에 쓰이는, 그러니까 실용적인 수학은 완전 다르거든요. 격차가 너무 커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길을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못 하거든요. 왜?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얘만 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얘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건데 그거 하나를 배우는데 그거를 배우면 뭐를 할 수 있다, 이게 없어요, 수학은. 영어를 배우면 나가서 말을 할 때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나가서 한마디를 할 수 있는데 수학은 이걸 배우더라도 어디다 써먹을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재밌다 이런 거를 못 느껴요. 단 그거를 실전처럼 내가 문제를 풀면서 내가 배운 걸 써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실전에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좀 과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수학에 대해서 약간 과대망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문제 한 문제를 풀 때 이 문제 한 문제를 풀면 하나의 도시가 살아나고 이 문제를 틀리면 하나의 도시가 막 망가지는 그런 상상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 반드시 문제를 풀고 그 도시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을 내가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문제 풀 때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게임에 이런 게임이 있더만 막 가다가 몬스터가 나와. 그럼 퍼즐 맞추기를 해. 그럼 퍼즐 맞추면 이렇게 몬스터를 공격해서 이기고 넘어가는 그런 게임도 있더만. 그럼 사실 퍼즐 맞추기는 퍼즐 맞추기인데 이 퍼즐 맞추기를 해서 내가 저 몬스터를 쓰러뜨릴 수 있다, 열심히 퍼즐 맞추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무 수학에 그냥 이거 재미없어, 이거 왜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재미없는 걸 문제를 딱 풀면,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 그냥 뭔가 하나 생긴다고, 이 과대망상은 좀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확대 해석, 과대망상 이런 것들을 하라는 얘기죠. 내가 이 문제를 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면 나를 속으로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요새 샤워할 때 머리가 조금씩 한두씩 이렇게 빠지는 게 좀 짜증나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면 머리가 한 올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이야 오늘 100올 머리털 100개 벌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100문제를 열심히 재밌게 풀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과대망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 웃어. 사실 선생님이 원래 지금 상당히 지금 피곤한 상태예요. 지금 저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주무셔야 될 사람이 나예요. 나. 선생님 지금 얼마 필요한지 압니까? 하지만 선생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주수.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죠? 눈을 부릅떠라. 눈을 지금 부릅뜬 겁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눈을 부릅뜨면 그 사람이 생기 있어 보이고, 눈을 부릅뜨면 그 사람이 조금 더 의욕적으로 보이고, 눈을 부릅뜨면 그 사람이 조금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까? 보여드렸잖아. 근데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능력 있어 보입니까? 능력 있어 보여요? 아니에요. 눈 딱 뜨고 딱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 뭔가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달라 보여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가 더 길어 보여요? 위에가 더 길어 보인다고? 말이 되냐 이 개놈 새끼야? 그럼 더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누가 더 길어 보여요? 위냐 아래냐? 뭔 개소리예요? 지금 여기 선 안 보입니까? 선에 딱 맞춰서 그린 거잖아요. 선에 딱 맞춰서 그린 거잖아. 누가 더 길어 보여요? 이렇게 보면 또 똑같아 보이죠? 근데 이 선을 지우는 순간 밑에 게 훨씬 길어 보입니다. 이 효과예요.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 이 효과입니다. 눈을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말라고. 눈을 이렇게 하고 다니지 마세요. 눈을 어떻게 하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고 다니라고. 이렇게 하고 다녀야 사람이 더 커 보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선생님이 이제 뭐 어제도 살짝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한테 요새는 뭐 공부해라 뭐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부보다도 조금 더 선생님은 그 생각이 들어요. 요새 여러분들 중에 일단 자세가 별로 안 좋은 학생이 너무 많아요. 자세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앉아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 성적이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봤어요? 조현민. 항상 그 팔을 괴고 앉아있는 그 습관, 팔 괴고 턱 괴고 하는 그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혀 안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망가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자세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싶어요. 조금의 여러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다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알아요. 그냥 웃긴 행동하면 와 웃고 그냥 마는 거지. 하지만 무언가 얘기를 했을 때 내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그 중에 하나는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좀 바뀔 수만 있다면 내가 그 많은 이야기를 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아요. 일단 아는데 그래도 선생님은 해야 돼요. 왜? 내가 나중에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아 선생님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찾아오려면 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잘 봐, 쉽지, 잘 풀어봐, 성적 잘 나왔어, 그냥 그거 얘기만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를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다시 찾아오려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자 보세요. 이거 자 제일 위에 있는 이 표현이 있어요. 자, 이 표현과 그 다음에 x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3의 구간에서 뭔가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자, 무슨 뜻인가요? 위에 있는 이 밑에 있는 걸 보고 무슨 뜻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현민. 무슨 뜻이에요, 이 위에 있는 시?
삼각함수에서 했던 부분이죠. 하지만 삼각함수 할 때 지나치게 공부를 안 한 관계로 직보도 안 왔잖아요. 자, 무슨 뜻이에요? 그냥 주기는구만. 주기가 얼마? 3. 그러니까 3마다 뭔가 반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이게 3마다 반복이 되는데 이 함수가 연속함수래. 근데 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x 요거예요.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 함수를 그렸더니 아래로 볼록인 함수지 않습니까? 0에서부터 2까지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그려야 된대요. 자,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그려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을게요. 근데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불연속이 되는 거죠. 모든 함수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와야 되냐면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야지만 이 그림이 다시 나왔을 때, 다시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왔을 때 연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동일한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 끊어져 있는 부분, 즉 0에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라고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대입한다고 했죠. 그래서 넣고 같다 하는 거예요. b는 0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2일 때 함수값을 집어넣는 거예요. 2일 때 극한값. 그리고 여기서의 극한값인데 여기서의 극한값하고 주기함수는 이쪽에서 극한값하고 어때요? 같죠? 그러니까 여기다 2 넣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서 같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식은 어떻게 써야 되고? 이 극한값이 같다라는 식을 써야 되지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거 같고 이거 넣어서 같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여기 넣으면 얼마 나와요? 2가 나오죠. 2 넣으면 얼마 나와요? 4 더하기 2a 그 다음에 플러스 b인데 b는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a는 얼마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0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주기함수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로 풀립니다. 끊어져 있는 부분 같아야 되고요. 양 끝쪽 부분이 계속해서 연결이 돼야 되니까 양 끝쪽 부분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같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됩니다. 8-1번 한번 해보세요. 지금 x를 그렇게 그린 거예요. y는 x가 그렇게 해요.
자, 볼까요? 이거부터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보던 형태가 아니네요. 함수식이. 자, 함수식이 보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던 형태가 아닌 거는 웬만하면 다 치환해주면 해결됩니다. 이걸 뭐라고 쓴다? x라고 쓴다. x, 라지 x라고 쓴다. 그럼 얘는 x는 라지 x 플러스 1이 되니까 라지 x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으면 라지 x 플러스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식을 f의 라지 x가 f의 라지 x 플러스 2가 된다 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결국 fx가 f의 x 플러스 2가 된다 라는 뜻을 받아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죠. 자, 주기가 얼마다? 2가 된다. 주기가 2이기 때문에 자, 요거 문제 풀어보는데 똑같아요. 형태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잡아볼게요. 똑같이. 자, 0에서부터 1까지는 y는 x를 그리라고 했어요. y는 x를 그리면 0일 때 0, 1일 때 1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그리면 되죠.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자, 2차 함수인데 1의 대칭축이 있는 2차 함수거든요. 자, 1의 대칭축이 있는 2차 함수인데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면서 아래로 만약에 볼록이라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복돼서 나오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2차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엎어서 그려야죠. 이렇게. 자, 이렇게 엎어서 그리면 갔다가 엎어지고 갔다가 엎어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결을 하셔야 될 게 1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를 넣었을 때 값과 0을 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고 같다. 그 다음에 여기다 0 넣고 여기다 2 넣고 같다 라는 식을 세우시면 이 a와 b 값을 아주 깨끗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8-2번하고 8-3번은 여기서 조금씩 더 변형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서 한번 꼭 풀어 보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 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연속에 활용이 나오는 건데요. 뭐 어디다 활용을 하냐면 이 최대치수 정리라는 것과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라는 것에 활용을 합니다. 근데 최대치수 정리는 실제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는 파트예요. 근데 왜 갑자기 최대치수 정리를 얘기를 하느냐? 뒤에 다른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얘가 반드시 연속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성질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것들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증명하기 위해서 최대치수 정리를 배우고 간다는데 되게 쉬운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가정을 할게요. 가정. 자, 폐 구간. 폐 구간이 닫힌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 닫힌 구간. 자, 닫힌 구간 A, B에서 닫힌 구간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A랑 B를 전부 다 포함하는 구간. 그래서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 자, 이게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자, 이렇게 연속인 함수일 때, 그러니까 A, B에서 닫힌 구간이라고 했으니까 A와 B를 잡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FA 값이 여기고 FB의 값이 여기예요. 닫힌 구간이니까 전부 다 포함이죠. 그래서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든 아니면 A고 B일 때 자, 여기와 여기일 때 뭐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든 아니면 A고 그 다음에 B일 때 자, A고 B일 때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림이 그려지든 방금 전에 뭐 그렸던 그림하고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든 자, 어떤 그림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닫힌 구간 A, B에서 fx가 연속인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렸잖아요. 그러면
잘 째려보시는 거예요. 이 함수들을 잘 째려보시면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자,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함수, 1번 함수나 2번 함수나 3번 함수나 반드시 최소값이 저 구간 안에 존재하죠. 최소값도 저 구간 안에 존재하죠.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 개를 관찰해 봤더니, 이 함수의 최대값, fx의 최대값과 그 다음에 최소값이 폐구간, 닫힌 구간 A, B에 항상 존재한다. 근데 항상이라는 말을 빼도 항상이라는 말을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A, B에 존재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항상 최대값이 있고 항상 최소값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는 함수일 때. 그럼 조금만 틀어볼까요?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 아니라면 최대값, 최소값은 그렇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존재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하기 때문에 이게 아닌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의 항상 존재한다의 반대말 부정. 수학에서의 부정이죠. 명제 부정해 본 적 있죠? x가 1이다를 부정해 보세요. x가 1이다. 부정해 보세요. 아니다. 네. x가 1보다 크다를 부정해 보세요. 작거나 같다죠. 크거나 작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나는 키가 180이다를 부정해 보세요. 나는 키가 180 이상이다를 부정해 보세요. 네. 근데 거기서 주어를 부정하면 안 돼요. 나를 부정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나는 키가 180 이상이다 라는 걸 부정할 때 주어는 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어는 그대로 두고 수로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부정하면 존재한다의 부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항상 존재한다. 항상 존재한다의 부정은 항상 존재 안 하는 것도 이게 아닌 거지만 어떨 때는 존재했다가 어떨 때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이게 아닌 거죠. 항상 존재하진 않는 거죠. 그래서 부정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내용만 확실하게 알고 가면 그냥 이건 끝이에요. 단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어렵게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대표 9번을 보세요. 대표 9번은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릴 수 있는 그래프예요.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세요. 왜냐? 우리는 이과예요. 이과이기 때문에 그림 그릴 수 있는 거를 그림 안 그리고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굉장히 불손한 태도예요. 네. 겸손해지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리쌍의 겸손은 힘들어 라는 노래를 한번 찾아보시고 겸손하셔야 됩니다. 항상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하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용 9번은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시고요. 자, 문제는 이제 9-3번인데 9-3번 기억 한번 읽어볼까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불연속인 함수는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그렇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다. 왜? 불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연속이어야 되는데 불연속이라고 했거든요. 불연속은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린 구간에서. 자, 지금 얘는 닫힌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도 달라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건 A와 B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이런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선 최소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최대값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조건이 틀어지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은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연속이라고 돼 있어요.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존재한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된다. 자, 이 반에는 키가 180 이상인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왜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참이에요. 왜? 지금 일어나보세요. 키 얼마예요? 일어나보세요. 빨리. 키가 없어요. 자, 일어나보세요. 거기 봐봐. 내가 지금 내려다보고 있죠. 내가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180 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한다.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열린 구간에서 최대와 최소가 전부 다 존재하는 함수는 이런 함수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최대값, 여기 최소값.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죠? 하나만 존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니은은 참인 거고요. 디귿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함수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냐고 물어봤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정이고 이게 결론이면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명제 구조인데 이거이면 이거이다는 일반적으로 역이라고 하죠. 역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멸의 명제가 참이야.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래서 머리는 괜찮아요. 노력의 부재지. 저게 머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역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그거를 들어주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발레를 들어주시면 돼요. 자, 어떤 발레를 들어주시면 돼요?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갖는 함수는 연속이냐고 물어봤는데 발레, 불연속이면서 최대값, 최소값을 다 갖는 것. 닫힌 구간에서 A와 그 다음에 B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전부 다 갖는 거. 이런 함수.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함수 이렇게 볼까요? 자, 불연속이잖아요, 이렇게. 여기 불연속이죠. 최소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최대값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어야지만 되는 건 아니에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지면서 불연속일 수도 있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얘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니은만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 정리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 찾습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가장 효율적인 해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정리. 우리 벌써 하나의 정리를 끝낸 거예요. 참고로 이 정리는 증명하지 않아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입값 정리. 자,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의 폐단이 드러나는 아주 대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폐단.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폐단. 옛날엔 최대값이라고 했고요. 이것을 최대값으로 바꿨죠. 왜? 사이시옷이 들어가야 된대요. 최대값으로 바꿨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중간값 정리라는 이 사이값, 원래 사이값 정리, 중간값 정리라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평균값 정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간값 정리랑 평균값 정리랑 헷갈린다는 거야.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나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사이값 정리라고 불렀어요. 사이값 정리. 얘는 그대로 평균값 정리고요. 사이값 정리라고 부르다가 여기서 사이시옷을 썼는데 그럼 여기는 왜 사이시옷 안 써? 아, 그런가? 그래서 바꾼 거예요. 사이값 정리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교육부 제대로 된 겁니까, 이거?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반성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조금 더 발전하는 교육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부. 자, 사이값 정리. 자, 이 사이값 정리는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정과 결론이 필요해요. 가정은 뭐냐? 열린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다 라는 조건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을 달겠습니다. FA보다는 FB가 더 크다. 이런 조건을 달게요. 자, FA보다 FB가 더 크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해당되는 함수를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A와 B고요. 자, 여기 A와 B가 열린 구간이에요. FA보다 FB가 더 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A와 그 다음에 B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와 그 다음에 B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이 가운데 FA와 그 다음에 FB를 딱 봤을 때 FA에서 FB로 가려면 이 가운데 특정한 값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겠구나. Y는 K라고 했을 때 이 K라고 하는 값이 A와 B 사이에서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무조건 K가 나와야 되겠구나. A와 B 사이에서 어떤 특정한 값을 집어넣으면 K가 나와야 되겠구나. A와 B 사이에서 특정한 값을 집어넣으면 K가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사이값 정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이값 정리. 자, 결론은 이렇게 씁니다. 결론. 자, 근데 이제 대부분 이걸 0으로 맞추는 게 좋아요. 왜 0으로 맞추는 게 좋냐? 얘를 y는 fx라고 했을 때 fx는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이거든요. 실근. 그래서 실근의 존재 여부를 따질 때 이 사이값 정리를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k는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fa와 그 다음에 fc와 그 다음에 이렇게 할까요? k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대로 합시다. 이거인 fc가 k인 c가 어디 존재하냐면 열린 구간 a, b에 존재한다. 근데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자, 보시면 적어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값 만약에 이렇게 그었어요.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니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말을 붙여야 되겠죠. 자, 말로 쓰면 되게 힘든 부분인데요. 막상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0이다. 0이면 이 값은 음수죠. 양수죠. 그래서 음수, 양수 나오면 연속이라는 가정만 있으면 음수, 양수 이 값 사이에 0이 되는 그 값이 적어도 하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3차 함수를 안 배웠지만 3차 함수도 어쨌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함수를 봅시다. 이런 함수. 자, 이런 함수. x에다 1을 넣어보세요. 이 함수를 fx라고. 1을 넣어보세요.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점시키겠구나. 2를 넣어보세요. 얼마 나오죠? 양수 나오죠? 네. 양수. 여기 찍히겠구나. 근데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그릴 때 반드시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니까 여기 fx는 0을 만족시키는 방정식의 실근은 1과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여기에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실근이 fx는 0이라는 실근이 딱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면 그 실근은 어디에만 있다? 여기에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비슷한 방법, 이거를 누가 자주 활용했냐면 방정식의 실근을 찾기 위해서, 방정식의 근사값을 찾기 위해서 얘보다 조금씩 큰 값들을 집어넣어보고 여기 얘보다 조금 작은 값들을 집어넣어봐서 요 근사한 값들을 찾아내는 이 방법을 누가 썼냐면 되게 유명한 사람이 썼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 옛날 사람. 네. 다 맞춰 오늘? 뭐야?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뉴턴의 방법, 뉴턴스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정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방정식의 실근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구해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어. 그래서 그렇게 생길 때 소수 셋째 자리까지 좀 근사한 값을 찾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물론 계산기를 써야 되겠죠. 물론 뉴턴 시대에는 계산기가 없었겠지만 우리 시대는 계산기가 있으니까 계산기를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건 다 컴퓨터로 할 수 있죠.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려야 하는 모든 그래프를 무료로,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그려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graph.tk 들어가 보세요. graph.tk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 그래프를 땅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인간은 그래프를 잘 그리진 못해요. 하지만 그래프를 만든 도구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게 인간의 대단한 점이잖아요. 그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과생들. 그 이과생들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프를 못 그리지. 그래프를 못 그려요. 내가 만약에 디자인을 하고 싶은데 좀 더 정교한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폰 케이스를 막 만들고 싶은데 아이폰 케이스는 약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에어팟인가요? 에어팟 케이스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거 정교하게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 100제곱 더하기 y 100제곱은 1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정교한 아주 여기 끝만 모서리 처리가 애플의 형태를 닮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그려요. 못 믿겠어? 그렇죠. 아무튼 재밌는 사이트니까 한번 해보시고 막 이런 것도 해보고 싶지 않아요? 뭐 99제곱, 99제곱 이런 거. 뭐 이상하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내가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이 도구를 만들려면 그래도 그래프를 조금이라도 그릴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그래프들을 그려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이 사이값 정리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대표 10번을 보세요. 대표 10번. 대표 10번 뭐 하라는 얘기냐면, 는 0이 되는 것이 하나의 실근을 갖는데요.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 구하라고 했는데, 는 0의 실근은 항상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X축과의 교점을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X축과의 교점을 찾으려면 값을 넣었을 때 음수, 양수 나오면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고요. 양수, 음수 나오면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1번에는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 넣어서 음수냐 양수냐가 나오는지를 보란 얘기예요. 그 음수 양수 나오는 걸 보고 음수 양수 나오면 있는 거고요. 양수 음수 나오면 있는 거예요. 그걸 값을 넣어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죠?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문제는 그냥 집어 넣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대표 11번 볼게요. 자, 대표 11번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풀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드릴 테니까, 아주 조금 드릴 테니까 문제를 살짝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fx-x제곱이 0이라고 하는 것이 구간 0,1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갖게 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자, 이 함수가 0이 되게 만드는 그 실근이 0과 1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대요. 그러면 이제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이 fx랑 x제곱이 같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얘를 어떻게 그립니까? 못 그리죠.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은 얘와 얘가 만나는 점을 우리가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그렇게 찾는 것보다는 는 0으로 놓고 찾는 것이 x축과 비교를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두 개로 쪼개지 않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두 개로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로 보기 위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두냐면 gx라고 두세요. 그러면 gx가 0이 되는 실근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존재함을 보이는 거예요. 0을 한번 넣어볼게요. g0 넣어보세요. g0. f0 마이너스 0이죠. f0이 얼만데요? 2죠. 양수네요. g1 넣어볼까요? g1. g1 넣어보면 f1 마이너스 1이죠. 근데 f1이 얘예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더 빼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0을 넣었을 때 2가 나온대. 근데 1을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0이 되는 실근이 있겠느냐예요. 0이 되는 실근은 항상 x축이니까 1을 넣었을 땐 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위에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죠.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연속함수. 기본적으로 이 함수 fx가 무슨 함수라고 돼 있어요? 연속함수라고 돼 있죠. 이거 보면서 얘기해야지. 내 얼굴에 연속함수라고 써있지 않아요. 연속함수죠. x제곱도 연속함수죠. 연속함수를 연속함수로 뺐으면 연속함수 아닙니까? 그래서 gx도 연속함수인 거예요. 연속함수라는 조건 만족됐고 0을 넣어서 양수 나왔죠. 그러면 1을 넣어서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야 적어도 하나는 지나가죠. 여기에. 그래서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 음수가 나와야 되네.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 여기는 1을 포함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얘가 딱 0이 되게 돼버리면 존재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작다. a-3에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범위는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게 사이값 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 사이값 정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어떤 시험에 나오는 사이값 정리든지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0-1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1-1번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형 12번 한번 해보시고요. 값을 넣는 거예요, 전부 다. 대입하는 거예요.
확실한 값을 넣어보고요. 대입해서 나오는 값을 그림으로 찍어보면 너무나 당연해지죠.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앞에 했나? 1을 넣어서 3이 나왔잖아. 1을 넣으면 3이 나와? 1,3이 아니고 구간이면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구간 할 때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값이라고 하는 거니까 구간의 기호잖아요. 구간의 기호. 아니 최소한 물을 먹으러 가려면 한 문제는 풀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그냥 대놓고 내가 딱 나가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나가냐? 응? 그한테 지약이 주세요. 뭐? 그한테 지약이 주세요. 근데 나의 사랑이야. 오래 서 있으면 하지정맥 이런 거안 가요? 아파요 다리가 지금 무릎이 아파요. 에? 아파도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지금 에? 앉지 않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박수 치는 새끼 누구예요? 제일 불성실한 새끼가 지금 에?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10-1번, 11-1번, 12-1번. 아, 대표 12번. 그리고 그건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어요. 설마 유리함수를 못 그리는 건 아니겠죠? 무리함수는요? 무리함수는요? 이차함수 잘 그립니까? 그래요?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그려보세요, 이거. 아이고. 이거 아니에요? 음수 나오지. 양수 나오지. 음수 나오면 1, 마이너스 6에다 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니냐. 삼을 넣었으면 82가 나니까 3,82에다 점을 찍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함수는 연속 함수잖아. 그럼 최소한 이렇게 지나가지 않겠냐? 적어도 한번 x축 지나가는 점이 있어 없어? 있지.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해? 실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실근을 갖는다라고 쓰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건 정확한 증명이 아니에요. 정확히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이 써놓은 저 논리를 사용하셔야지. 근데 생각보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지금 10-1번을 보시는데 보이시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사이값 정리를 준 이유가 뭐냐면 남들에게 설명을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문제를 선생님한테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할 거예요. 뭐죠? 함수가? 자, fx를 x 4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이라 하면 이렇게 하면 fx는 구간 1,3에서 연속이죠? 맞죠? 그래서 F1을 했더니 음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F3을 했더니 양수가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예요? 밑에다가 사이값 정리에 의해 fx가 0인 x는 열린 구간 그냥 그대로 갖다 쓴 거죠. 1,3에 적어도 하나 존재. 이게 어려워요? 쓰는 게? 하나도 안 어렵죠. 일단 뭘 밝혀야 돼요? 이게 사이값 정리에 해당되는 함수라는 걸 밝혀야 돼요. 그래야 이걸 쓸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돼지고기용 소스를 만들었다 생각해봐. 근데 어떤 고기가 있어. 그럼 네가 이 고기를 가지고 이 돼지고기용 소스를 해서 만들면 맛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 요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일단 뭘 밝혀야 돼? 이 고기가 이렇게 보니 돼지고기네요. 그러니까 이 소스를 쓸게요. 소스를 넣어서 했더니 맛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고기가 돼지고기인지 모르는데 일단 이 고기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넣어볼게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돼지고기이기 때문에 돼지고기용 양념을 넣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가 연속 함수이기